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방해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가 조작 수사를 중지하라고 외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 부지사의 진술 분복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허위 진술을 강요한 셈입니다. 더욱이 어제는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 현직 사회이사들 때문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지어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진에는 이태영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인숙 경기도 고문변호사, 장영달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등 친명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실은 쏙 빼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검찰독재위원회는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폭거도 저질렀습니다.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입니다. 민주당 내의 공적 조직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이러한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즉시 사법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해 이 문제를 재탕해서 이제는 학부모 갑질이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학교의 이사장은 대화 내용을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방송장악이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를 동원해 경영진과 야당적 이사들에게 적폐라는 비난과 인격적 모독을 쏟아부었고 집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교와 교회까지 쫓아다니며 동료와 이웃 앞에서 수치를 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영진이 교체된 KBS와 MBC는 이후 왜곡 평파방송과 방만 경영의 늪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잦은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저급한 검찰 좌표짓기 정치 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유 압박서를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기소에 대해서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언제는 쌍방울과의 인연에 대해 내의 한 장 사입은 게 전부라고 하더니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질 않나. 지사 시절 방북비용 대납 의혹까지 숨은 연결고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초조함이 너무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성태 전 회장이 노상강도면 노상강도 돈을 뜯어서 북한에 대납시킨 정치인은 날강도 아닙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런 무리한 행동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당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사법방해 즉각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누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주범인지 밝히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겁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2030 청년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여한 청년 중에 이 민주당의 정책을 두고 신호등 치킨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에 한 치킨 회사에서 바나나, 딸기, 메론 맛이 나는 치킨을 개발해서 일명 신호등 치킨을 내놓았는데 황당한 시도에 핫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결국 본질을 외면한 음식 장난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3개월 만에 단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철학이 부재한 채로 화제와 이슈가 되는 곳만 쫓아 움직이면 결국 민주당의 운명도 단종된 신호등 치킨처럼 된다는 경고 아니었겠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며 장외 선전선동에 올인하다가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 여론이 따라오지 않자 양평 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어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탈피하지 않는 한 신호등 치킨 정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4년 만에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청년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상실감을 정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발 코인 논란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청년층이 코인 사태에 주목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라면서 정치 전체의 신뢰를 보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정녕 청년들의 상실감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코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즉각 제명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뒤에도 민주당은 머뭇머뭇하며 김 의원 징계, 이 제명, 강력 징계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가 김 의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니
민주당이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무책임한 정당으로 낙인 찍혀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녕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의 마음을 다잡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희망한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